지금 부동산 시장 난리지요? 그런데 내년 5월에 한번 요동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그때예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중과세가 돌아오면 세금이 거의 2배가 됩니다. 양도 차익이 5억이면 지금은 세금이 1억 6천 정도인데 중과 들어가면 3억 5천이에요. 10억 차익이면 3억이 아니라 7억이 나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억 단위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가 빠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빠질 수 있다. 그 말이 정확해요. 조건을 다 맞춰야만 빠집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면적, 임대용도 이런 것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오피스텔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비과세가 될 줄 알고 그대로 팔았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례 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7억이 세금으로 나갔어요. 그분은 평생 살던 집인데 작은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중과를 맞은 겁니다. 세금은 결국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 취득세는 이미 중과 그대로입니다. 양도세는 유예 끝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남은 건 보유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지금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90%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70%로 낮췄지만 세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교묘하게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정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0가지 넘는 항목이 줄줄이 올라갑니다. 세금 하나 잡으려다가 생활비 전반이 오르는 구조예요.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 들어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60%로 완화돼 있지만 이걸 80%로 올리면 집값이 그대로라도 세금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다주택자분들 세금 부담은 다시 터지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팔든가 증여하든가. 서울 증여 건수가 요즘 부쩍 늘어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팔기엔 아깝고 세금은 무겁고 그래서 미리 증여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하냐? 단순합니다. 잔금 기준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에요. 5월 9일 이전에 잔금까지 완료해야 일반 과세로 들어갑니다. 잔금까지 보통 두세 달 걸리니까 역산해보면 1월에는 계약을 해야 해요. 그런데 2월엔 설 연휴가 있죠. 시장이 멈춥니다. 결국 1월에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요. 만약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매수자가 등기부 떼서 매입가, 보유기간 다 계산해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이분은 5월 전에 팔아야 하네? 이거 눈에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깎자고 하겠죠. 그때 가서 급하게 팔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세금보다 중요한 건 규제 지역 지정입니다. 마포, 성동, 강동 이런 데는 언제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새 끼고 못 사요. 곧바로 전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새 끼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에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공무원 허가 받아야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허가 받아야 한다면 그건 기분 나쁜 일이죠. 실제로 과거엔 공무원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8평이면 되지 왜 30평 사시려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런 규제 오기 전에 원하는 지역을 빠르게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주택자는 세테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단독명의로 사면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비과세지만 그 이상이면 과세가 시작돼요. 그런데 공동명의는 양도세, 종부세 둘 다 줄어듭니다. 각자 9억씩 합쳐서 18억 공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공동명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매년 9월 특례 전환으로 단독과 공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독은 안 되지만 공동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산은 꼭 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보유세 중과가 모두 겹칩니다. 사회적 시선도 있습니다. 투기꾼이라는 꼬리표, 그거 다주택자분들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택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요. 결국 월세로 전환됩니다. 전세가 줄면 세입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 1주택이면 월세 비과세고 공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월세만 과세예요. 하지만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이면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과세예요. 앞으로는 고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도 전세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돌리겠죠. 전세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줄이자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20억에 팔아서 25억짜리로 옮기고 싶은데 세금으로 5억을 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0% 공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혜택이 과하다며 줄이면 중산층이 발이 묶입니다. 부자만 옮길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무 상담은 반드시 2군데 이상 받으세요. 비과세라고 생각했던 게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2명이 모두 비과세라 했는데 실제로는 중과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어요. 세무사가 틀렸다기보다 본인이 세부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아서 생긴 오판이었습니다. 이건 억 단위로 차이 나는 일입니다. 꼭 2번은 확인하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잔금까지 마치면 일반 과세, 하루만 늦어도 중과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팔고 증여는 올해 안에 끝내고 무주택자는 빠르게 움직이세요. 이 시장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숫자로 대응하고 일정으로 움직이세요.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